안녕하십니까, 김아빠입니다. 오늘은 2026년 생활 스포츠 지도사 필기 7개 과목 중에 스포츠 사회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료는 제가 2026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름 좀 정리를 해본 자료인데요. 참고하실 분들은 제 영상 하단 링크를 타고 오시면 제가 자료를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업로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차는 스포츠 사회학의 이해로부터 미래 사회 스포츠 순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다 풀어드리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과목마다 좀 이제 중간중간 키포인트 되는 것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사회학이 뭔가 먼저 알아야겠죠. 스포츠 사회학의 의미 중에 첫 번째로 스포츠 사회학의 개념입니다. 스포츠 사회학이 뭐야? 네, 총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스포츠를 하나의 사회적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제도로 보고 사회 구조, 문화, 가치,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참여자, 선수, 관중, 지도자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조직, 제도 등 스포츠 현상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 그리고 스포츠를 통해 사회 문제, 사회 변동, 사회 계층, 조직 구조 등을 이해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기출 포인트를 이렇게 중간에 놔뒀는데요. 기출 포인트로 스포츠를 사회적 제도로 본다. 사회 구조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스포츠를 통해 사회 현상을 분석한다. 네, 스포츠와 사회 계속해서 붙어 나오죠. 과목에 맞게끔 이렇게 딱 스포츠, 사회, 스포츠, 사회, 스포츠, 사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이 합쳐집니다. 자, 개념을 알아봤으니까 이번엔 연구 대상 누구냐? 네, 크게 4개로 나눠집니다. 참여하는 사람들과 집단,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조직들, 그리고 그 조직들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 그리고 그걸 전반적으로 크게 아우르는 문화가 있겠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 하나에서 다 해결하기보다는 크게 어떤 거에는 무엇이 있다 정도까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우실 때 연구 대상은 딱 글자만 따는 거죠. 4개. 사조제문. 네, 편하게는 이렇게 했는데요. 좀 바꾸셔서 뭐 조사 문제, 뭐 사조 문제, 이렇게 자신이 외우기 편한 이런 앞글자만 따서 외우는 방법으로도 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 사의 목적이 뭐냐? 총 4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포츠가 사회에 미치는 기능과 영향을 알고 싶다. 그리고 스포츠를 통해서 사회적 문제가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찾아보자. 그리고 세 번째로 스포츠 참여와 사회적 요인, 계층들이나 문화나 이런 가치들에 대한 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자. 네 번째, 이런 정책 및 제도 개선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 있겠습니다. 자, 스포츠 사회학의 연구의 필요성. 자, 크게 5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5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로 스포츠의 사회적 영향력을 증가하고요. 두 번째로 스포츠 일탈 및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적 형평성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네 번째 스포츠 정책을 발전시키고, 다섯 번째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다. 기출 포인트 보시면 이런 스포츠 일탈과 이런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된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꼭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암기 포인트. 자, 영향력이 증가돼서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개선하고, 그래서 문화적 이해를 한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순서적으로. 그래서 영문, 정문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스포츠 사회학의 주요 과제. 네, 이것도 큰 제목부터 먼저 보면요, 총 5개예요. 주요 과제. 자, 첫 번째로 스포츠 참여와 사회계층, 그 다음에 스포츠 조직과 권력 분석, 스포츠 일탈과 폭력, 그 다음에 스포츠와 사회 변화, 스포츠 미디어와 상업주의,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주된 과제들이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초 포인트로
계층과 참여에 관계된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죠. 첫 번째 동그라미 들어간 거 요것도 좀 알아가시면 좋겠다. 자, 다음 스포츠 관련 유사용어 비교입니다. 스포츠 사회학과 체육 사회학,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 그 다음에 이 기출 포인트 보시면 스포츠 사회학이 좀 더 좁고 특수한 분야다. 그리고 체육 사회학은 좀 더 넓은 개념이다 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스포츠 사회학과 스포츠 심리학이 있죠. 그래서 사회학과 심리학은 어떤 차이가 있다. 암기 포인트로 보시면 개인은 심리, 구조는 사회학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집중하는 범위가 다르다는 거겠죠. 그리고 스포츠 사회학과 스포츠 철학이 또 이렇게 또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자, 단원 핵심 요약 보시면, 자, 정의, 스포츠를 사회적 제도로 보고 사회 구조와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연구 대상은 사람과 조직과 제도와 문화, 사조제문, 바꿔서 뭐 사조 문제, 조사 문제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필요성, 왜 필요한가? 영향력이 증가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정책을 개선하고 문화를 이해하자. 그래서 이 과목이 필요하다. 주요 과제는 계층 참여, 일탈 폭력, 조직 권력, 사회 변화, 미디어, 그리고 유사 개념 비교는 이렇게 있다라는 거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출 문제는 별도로 풀지 않을게요. 이렇게 정답까지 다 달아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다운받으셔서 한 번씩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과 스포츠 사회학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스포츠 사회적 순기능 그리고 역기능이 있는데요. 사회적 기능으로 순기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기능은 사회적 정서적 기능이 첫 번째로 있고 사회 통합 기능, 사회 규범 및 가치 강화 기능, 그 다음에 사회화 기능, 그리고 사회적 이동 기능, 그리고 경제적 기능, 정치적 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이라는 건 좋은 거죠, 좋은 거. 네, 스포츠가 사회적으로 어떤 좋은 것들이 있는가라고 나왔을 때 뭐 이런 총 8가지에 대한 순기능들이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세분화적으로 알아보게 되면 사회적 정서적 기능에서는 정서 안정, 스트레스 완화 조합이 좀 가장 많이 나온다. 그리고 사회 통합 기능에서는 갈등 완화,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반드시 들어간다. 그리고 사회 규범 및 가치 강화 기능에서는 뭐 룰을 지키는 정신 이런 것들이 규범이니까요. 굉장히 자주 나온다. 그리고 사회학 기능에서는 마찬가지로 룰을 지키는 정신, 리더십, 협동심, 책임감 이런 것들. 그리고 사회적 이동 기능에서는 기출 포인트로 계층 이동 가능성 문장은 자주 출제된다. 내용이 좀 내용이 좀 바꿔야겠죠. 자, 7번 경제적 기능, 뭐 정치적 기능 나머지 이렇게 있고요. 다음번에 역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역기능은 총 5개의 역기능이 있습니다.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 자, 일탈 행동에 대한 것들이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상업주의, 이게 너무 스포츠가 상업화로 바뀐다. 그리고 스포츠 폭력,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한다. 이러한 어떠한 역기능들이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포츠 사회학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론 중에서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능론, 두 번째로 갈등론, 세 번째로 상징적 상호작용론, 자, 네 번째로 비판 이론, 다섯 번째로 페미니즘 이론이 있습니다. 네. 기능론은 기능주의 혹은 구조기능주의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기출 포인트로는 승리지상주의는 역기능. 이거 정답이 완전 단골로 자주 나온다. 그리고 스포츠는 사회 안정과 통합에 기여한다. 이런 거 나오면 기능론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갈등론은 갈등이론, 뭐 마르크스적 관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기출 포인트 보시면 스포츠는 지배계급의 권력에 강화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면 갈등론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징적 상호작용론. 요거 보시면
기출 포인트로는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 상징적 의미 해석. 이거는 상호작용론이구나.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비판이론, 신마르크스주의, 문화연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포인트를 보면 권력 비판, 해방, 저항, 불평등 해석 뭐 이런 게 나오면 비판 이론이 되겠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미니즘 이론, 페미니즘은 굉장히 여러분들 익숙한 단어죠. 예. 여가, 스포츠의 여성 억압, 막 이런 여성 남성이 나오면 당연히 이제 페미니즘 이론이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암기 포인트 보시면 여기 써놨습니다. 기능론은 통합, 안정, 조화, 질서. 갈등론은 지배, 착취, 불평등, 상업주의. 상호작용론은 의미부여, 상징, 상호작용. 비판 이론은 권력 비판, 저항, 해방. 페미니즘은 성차별, 남성 지배구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단어들을 연결을 해서 외우시는 게 편하시겠다. 단원 핵심 요약 한번 볼게요. 순기능은 정서 안정, 사회가 통합되고 규범이 강화되고 사회화가 되고 그리고 이동, 경제, 정치 기능들이 순기능이 있다. 역기능으로는 도핑, 폭력, 승리지상주의, 상업주의, 불평등하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역기능이 있더라. 자, 여러가지 이런 론들이 있는데 기능론은 조화와 통합, 갈등론은 지배와 착취,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의미와 상호작용, 비판이론은 권력과 저항, 페미니즘은 성차별 개선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런 핵심 키워드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예상 기출 문제, 요거는 한 번씩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단어 스포츠와 정치가 되겠습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1번 스포츠 사회학의 이해는 이렇게 해서 끝나고, 두 번째가 이 스포츠와 정치가 되겠습니다. 자, 스포츠와 정치의 관계. 스포츠의 정치와 관계는 총 3개로 나눠지는데요. 이런 어떤 스포츠와 정치의 상호작용, 그리고 정치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스포츠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포츠와 정치의 상호작용을 보시면, 스포츠는 정치적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이거면 이제 정치 상호작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정치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을 보시면, 정치는 스포츠의 지금, 예산, 제도로 영향, 정지, 예제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다. 예. 그 다음에 3번 스포츠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기출 포인트 보시면 정치적 선전, 국가 이미지, 국민 통합, 요 키워드는 시험에 자주 나온다. 예.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스포츠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구나, 물어보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서 도움 얻으시면 될 것 같고요. 스포츠의 정치적 기능, 순기능이 있으면 또 이렇게 역기능이 있겠죠. 자, 정치적 기능으로 순기능은 총 4개의 순기능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국제정치 외교 기능, 그리고 사회통합 기능, 그 다음에 정치적 정당성 확보, 그 다음에 스포츠 강국 이미지가 또 확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역기능은 뭐가 있을까? 정치적으로 선전하고 조작하는 것, 스포츠를 이용해서. 그리고 갈등, 차별을 조장하고요. 과도한 상업화 및 대형 이벤트,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 기출 포인트, 정치적 선전 및 조작을 보면, 정치적 선전은 역기능이다, 무조건이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선전선동한다, 이런 거는 항상 지문에도 나오니까 이 역기능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 스포츠 정책과 정치적 영향. 요거는 스포츠 정책과 결정 요소에서 총 5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세부적인 것들 다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암기 포인트로는 스포츠 정책은 시설, 이벤트, 복지, 학교 체육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시복학,
뭐 25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외우시면 편하다. 스포츠와 정치의 이슈별 분석을 좀 보면, 자,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고요. 올림픽과 정치, 그다음에 국가주의,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출 포인트로 이상적으로는 중립이지만 현실은 상호작용적 관계라는 지문이 있다. 이게 거의 정답에 가깝다. 네, 스포츠 중립성의 문제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원 핵심 요약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포츠와 정치는 상호작용 관계고요. 스포츠의 정치적 기능에는 외교, 통합, 뭐 이미지, 정당성 이런 정치적 기능이 있습니다. 역기능으로는 선전, 도구화, 국가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올림픽은 정치와 가장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국가적 행사잖아요. 그리고 스포츠의 정치적 중립성은 이상적 가치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 네, 요거를 잘 포인트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예상 기출 문제 한 번씩 풀어보시고요. 다음 세 번째 단원입니다. 스포츠와 경제. 자, 스포츠와 경제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요, 총 3개로 나눠집니다. 스포츠의 경제적 속성, 그리고 스포츠 상품의 특징, 그리고 스포츠 산업의 구성, 이렇게 나눠집니다. 스포츠의 경제적 속성을 보시면 스포츠의 이중적 성격이 있다는 거죠. 공공재와 사적재 두 가지가 같이 이중적으로 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포츠 상품의 특징을 보시면 4가지가 있는데요. 앞글자 따서 무, 미, 동, 이, 무형성, 비저장성, 동시성, 이질성,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연관되는 단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외우기가 되게 안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앞글자 따서 외우시던가 아니면 연상을 좀 하셔서 이렇게 외우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스포츠 산업은 그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 기출 포인트 보시면 스포츠 산업은 용품, 서비스, 시설, 그리고 관련 산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4가지만 구분하셔도 거의 100% 해결이 되신다. 되게 직관적이죠. 용품에 관련된 거, 산업에 관련된 거, 뭐 시설, 서비스에 관련된 거, 시설에 관련된 거, 이렇게 아까 얘기한 산업에 관련된 거, 이렇게만 외워두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스포츠의 경제적 기능,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겠죠. 자, 순기능은 총 5개의 기능이 있고요. 자, 고용 창출이 되고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국가 경제가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시설 확충 및 지역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산업과 연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5가지의 순기능이 있다 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용 창출에서 직접 간접 고용 효과라는 표현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도 좀 익혀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순기능 알아봤으니까 이번에 역기능 한번 알아볼게요. 역기능은 총 4개예요. 4개. 과도하게 상업화가 된다. 너무 돈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비용 대비 과도한 투자가 있다. 그리고 지역 편중 현상, 어느 한 지역만 좀 이렇게 챙기는 그런 현상들이 있고요. 그리고 흥행 중심으로만 운영이 된다. 비인기 종목이나 뭐 생활체육 이런 것들은 별로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기출 포인트 보면 비인기 종목의 소외, 부정적 경제 효과, 요거는 항상 나와요. 항상 나온다 하면 이 단어들은 나오니까 꼭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 스포츠 소비자 행동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소비자 행동. 스포츠 소비자의 특성으로는 총 4개가 있어요. 4개. 첫 번째로 감정적, 정서적 동기 영향이 있고요. 두 번째로 비합리적인 소비, 그리고 세 번째로 높은 브랜드 충성도, 네 번째로 경험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하나하나 단원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지만은 뭐 앞글자만 따서 스포츠 소비는 감정과 비합리, 충성과 경험 이런 걸 통해서 감비충경 뭐 섞어서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자기가 좀 입에 잘 익는 걸로 앞글자 따서 외우셔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스포츠 소비자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걸 좀 연상하면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 스포츠와 미디어 그리고 스폰서십의 경제적 영향.
자, 첫 번째로 미디어의 역할, 두 번째로 스폰서십의 효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미디어의 역할을 보면 중계권료 일단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인기 종목과 선수의 시장 가치가 상승합니다.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이제 노출이 돼서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팬들도 많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광고 수익도 같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돈이 다 올라간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폰서십의 효과. 자, 세 개가 있는데요. 기업 이미지를 제고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를 노출시키죠. 우리 축구복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딘지. 그런 식으로 브랜드를 노출할 수 있고요. 선수팀 운영비를 또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기출 포인트로 미디어와 스폰서십은 스포츠를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핵심적인 요소다. 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 스포츠 이벤트의 경제적 효과입니다. 경제적 효과는 총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적 파급 효과, 두 번째는 이벤트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다. 경제적 파급 효과를 보면 직접 효과, 네, 그리고 간접적인 효과, 그리고 이를 통해서 유발되는 유발 효과, 이렇게 세 개의 효과가 있다.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벤트 비용에 대한 문제는 1번 과도한 지출, 그리고 2번 시설을 사용한 후에 활용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제 효과 예측 실패.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 문제에 대한 문제들이 되겠죠. 자, 단원 핵심 요약 한번 볼게요. 스포츠 상품의 특징은 아까 외웠던 것처럼 무비동의,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스포츠 산업 구성, 용품, 서비스, 시설, 연관 산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경제적 기능으로는 고용, 지역 경제, 국가 경제, 시설 개발, 이런 경제적인 기능이 있고, 역기능으로는 상업화, 투자 부담, 편중되어 있고, 비인기는 소외된다. 이런 것들. 소비자의 행동, 감비, 충경, 이렇게 4개. 그리고 미디어 스폰서십은 스포츠 산업 성장의 핵심 축이다. 네,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 기출 문제 마찬가지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단원입니다. 스포츠와 교육. 자, 첫 번째, 스포츠와 교육의 관계. 교육과 스포츠의 상호 관련성이 있는데요. 총 3개로 나눠집니다. 교육으로서의 스포츠, 그리고 스포츠를 통한 전인 교육, 그리고 교육 내용과 스포츠의 통합이 있겠습니다. 교육으로서의 스포츠는 기출 포인트 보시면 스포츠는 전인 교육의 수단이라는 표현이 되게 반복돼서 출제가 됩니다. 전인 교육의 수단, 이러면 교육으로서의 스포츠구나,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포츠를 통한 전인 교육,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암기 포인트, 인정심, 인지정의, 심동, 세부 내용이죠. 이 구조로 외우시면 편리합니다. 다음, 교육 내용과 스포츠의 통합이 있는데요. 요거는 요 세부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2번, 스포츠의 교육적 순기능과 역기능. 항상 이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같이 나온다는 점 꼭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첫 번째로 순기능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적 순기능. 순기능 좀 많아요. 5개가 있는데요. 인성교육, 그리고 사회화 기능, 그리고 건강 및 체력이 증진되고요. 자기조절 및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요. 학습 태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성교육 기능을 보시면 스포츠의 교육적 기능은 인성교육, 사회성 발달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 내용들 마찬가지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교육적 역기능이에요. 역기능은 총 5개로 나눠져 있는데, 자, 안 좋은 거, 승리지상주의, 입시, 성적 위주 엘리트 스포츠, 배제와 낙인, 그리고 도구화하고 수단화하고, 그 다음에 교육 격차가 이렇게 점점 심해지고, 이러한 5가지의 역기능들이 있습니다. 승리지상주의는 특히 그 기출 포인트 보시면 승리지상주의는 스포츠의 교육적 역기능으로 아주 자주 출제된다. 너무 이기는 것만 강조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다음 학교 체육과 엘리트 체육 그리고 생활 체육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학교 체육의 개념은 정의, 목표 이렇게 나눠지고요. 엘리트 체육과의 관계, 엘리트 체육의 특징, 학교와 엘리트 체육의 연결, 그리고 엘리트 중심의 문제점들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 체육의 엘리트화는 학교 체육의 역기능으로 아주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네, 좋지 못한 거다라고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엔 생활체육입니다. 생활체육과의 관계. 그래서 생활체육에 대한 개념, 그리고 학교 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 그래서 정책적 방향은 무엇이다.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놓고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스포츠와 교육에서의 숨은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인데요. 이 잠재적 교육과정에 대한 의미로 공식적인 교육과정에 미명시되어 있죠. 그리고 스포츠에서의 잠재적 교육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출 포인트 보시면 잠재적 교육과정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학교, 체육 활동 속에서 학습되는 규범, 가치, 태도, 어떤 목적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단원 핵심 요약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포츠는 전인교육이다. 인지, 정의, 심동 실현의 수단. 그리고 교육적 순기능과 교육적 역기능이 있다. 교육적 순기능에는 인성교육, 사회화, 건강, 자아 개념, 학습 태도 향상 등의 좋은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승리지향주의, 엘리트에 편중되어 있고 학업을 소외되고 배제하고 낙인하고 도구화하는 이런 역기능이 있다. 학교 체육은 정규 교육과정 속의 체육 과목이 되겠죠. 전인교육 그리고 평생체육을 기초하는 교육이 되겠다. 엘리트 체육은 성적, 기록 중심, 소수를 선수로 해서 키운다. 생활체육은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건강, 여가를 중심으로 한다. 잠재적 교육 과정으로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체육, 학교 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배우는 규범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단원 핵심 요약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 기출 문제 한 번씩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5번째로 스포츠와 대중 매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포츠와 대중 매체의 관계, 그리고 스포츠와 미디어의 상호 의존성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면요, 총 4개의 상호 의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호 의존 관계, 두 번째로 미디어는 스포츠 콘텐츠로 시청률 광고 수익을 얻는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스포츠의 매체 의존성, 네 번째로 미디어의 스포츠 의존성. 그러니까 스포츠와 매체, 매체와 스포츠, 이러한 상호작용 대해서 좀 많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출 포인트 보시면 스포츠와 미디어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다. 서로 필요하다. 미디어가 종목의 인기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하고 영향이라는 문구가 정답 지문으로 아주 자주 나온다. 자, 결국 미디어에서 많이 노출시키는 게 인기가 생기는 거겠죠. 인기 있는 것들을 또 미디어에 많이 노출을 하는 거고요. 자, 스포츠 미디어의 사회적 기능입니다. 기능 마찬가지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순기능 5가지가 있는데요. 정보 제공의 기능, 그리고 오락과 여가의 기능, 그리고 사회 통합 기능, 그리고 교육 기능, 그리고 경제적 기능이 있겠습니다. 좋은 것들이에요. 자, 안 좋은 것들 그럼 뭐가 있냐? 상업주의를 강화, 선정주의와 왜곡적인 보도, 그리고 비인기 종목은 소외되고요. 시청자의 수동성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가치를 왜곡하죠. 이러한 안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암기 포인트, 스포츠 미디어 역기능은 상업주의, 선정주의, 소외주의, 수동성, 가치 왜곡이 있잖아요. 요거를 상선, 소수, 외, 아이고,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외워놓으시는 게 좋겠더라. 자, 3번 미디어의 유형별 특징, 텔레비전, TV죠, TV. 특징과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요 3개. 텔레비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있죠. 미디어, 신문하고 잡지, 특징, 장점, 단점. 그러니까 요거 참고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라디오 있습니다. 라디오. 요즘에는 많이들 좀 듣진 않는데요. 특징과 특성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인터넷, 요즘 가장 많은 SNS 인터넷인데 요거에 대한 특징과 장점과 단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기초 포인트 보시면 뉴미디어, 인터넷이나 SNS의 특징은 쌍방향성, 상호작용, 참여성들이다. 이 키워드가 나오면 거의 요 뉴미디어에 대한 얘기가 정답이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포츠 보도와 미디어 왜곡 1. 프레이밍과 의제 설정. 자, 의제 설정 기능과 스포츠의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요거 세부 내용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스타 시스템과 영웅 만들기. 스타 중심으로 하거나 영웅 만들기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나온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단원 핵심 요약. 스포츠와 미디어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고요. 좋은 순기능으로는 정보를 제공하고 오락이 되고 사회적 통합이 되고 교육이 되고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안 좋은 점, 역기능으로는 상업주의, 선정주의, 비인기 종목은 소외시키고 시청자들을 수동성으로 만들고 가치가 왜곡된다. 그러면 이런 미디어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TV가 있고요, 신문이 있고요, 인터넷, SNS가 있습니다. TV는 시청각, 현장감, 편집, 해설 등에 따라 왜곡이 가능하고 신문은 기록 분석, 심층 정보, 즉시성이 좀 낮습니다. SNS, 인터넷은 쌍방향성이고 참여가 높고요. 가짜 정보나 악성 댓글들이 문제가 되죠. 자, 그리고 의제 설정,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프레이밍, 어떤 틀, 관점으로 보이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예상 기출 문제 마찬가지로 풀어보시고요. 자, 6. 스포츠와 사회 계층입니다. 사회 계층과 스포츠 계층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할 건데요. 자, 1. 사회 계층의 정의. 총 3개예요, 3개. 기출 포인트만 좀 보면 사회 계층은 위계, 서열, 불평등을 전제로 한 집단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인지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회계층의 기준, 경제적 기준, 직업적 기준, 교육 수준, 그리고 사회문화적 자본, 이렇게 총 4개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자, 세 번째로 스포츠와 사회계층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로 어떤 계층에 속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타가 계속 있네요. 두 번째로는 스포츠는 계층에 따라서 접근 가능성과 선호 종목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투민. 네, 투민의 스포츠 계층 이론이 나옵니다. 기본 생각. 스포츠 세계 안에서도 사회와 비슷한 계층 구조가 있다. 네, 그리고 선수, 코치, 감독, 프런트, 심판, 관중 저마다의 역할, 지위에 관한 보상이 다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포츠 계층의 특징도 3개로 나눠지는데요. 지위의 서열, 보상의 불평등, 그리고 기회 접근의 차이. 운동하신 분들은 좀 아시죠? 예, 이러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자, 기출 포인트 보시면 투미는 스포츠 내부의 지위, 보상, 기회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구조를 설명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 사회계층과 스포츠 참가. 자, 사회계층에 따른 스포츠 참가 유형은요, 총 3개로 나눠져요. 상, 중, 하의 계층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상류는 어떤 스포츠들을 좀 선호하는지, 그리고 중간 계층에서는 어떤 스포츠를 또 선호하는지, 그리고 하류 계층에서는 또 어떤 스포츠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기출 포인트 보시면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고비용 개인 종목, 낮을수록 집단 대중 종목의 비율이 높다. 그리고 계층에 따른 시설, 장비, 시간의 차이에 따라 스포츠 참여에 격차가 생긴다 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류 계층이 개인 스포츠에 참여가 많은 이유가 뭐냐. 상징적으로 지위를 표현하고요, 사교 인맥의 형성에 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와 독립성이 있고 시간과 비용이 여유가 있다. 이래서 상류 계층이 개인 스포츠를 많이 참여하는 이유가 되겠죠. 자, 상류 계층은
기출 포인트를 보시면 고비용 개인 스포츠를 선호하고 지위를 가시하고 인맥이 형성하고 프라이버시 때문에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건 아니고 일부 성공한 사례에만 한정된다는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네, 중요하다. 다음 네 번째, 스포츠와 계층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스포츠와 사회 이동. 네, 사회 이동은 개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뭐 수직 이동, 상승 하강, 수평 이동, 직업적 지역을 전환하는 구분들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가 제공하는 계층 이동의 기회에 대한 것들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들 세부 내용들 좀 익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출 포인트입니다. 스포츠는 사회계층 이동 통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성공 사례에만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다 라는 거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회 이동의 기회로서의 스포츠의 한계, 성공 가능성이 낮고요. 스포츠 경력의 짧은 수명, 우리 선수들이 다 수명이 짧잖아요. 그리고 교육 기술의 문제, 부족, 그리고 선발 구조의 불평등 등이 있겠습니다. 이런 스포츠의 한계가 있다. 단원 핵심 요약 한번 둘러볼게요. 자, 사회계층은 소득, 직업, 교육 등에 따라 위계적으로 나뉜 집단 구조를 이야기하고 불평등도 함께 포함이 된다. 투민의 스포츠 계층, 스포츠 내부의 지위, 보상, 기회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구조를 설명한다. 계층별 스포츠 참가자들은 상류, 중간, 하류 이렇게 나와 있고요. 특히나 상류는 스포츠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있다. 스포츠와 계층 이동, 상승 이동 통로가 될 수 있지만 성공 확률은 낮고 경력이 짧고 선발 기회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층, 스포츠 관계는 계층에 따라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다르게 즐기는 구조와 일부만 계층 상승 성공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상 기출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요. 7번째, 스포츠와 사회화가 되겠습니다. 1. 스포츠 사회화의 의미와 과정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요. 사회에 대한 개념을 좀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 사회화의 개념을 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사회화, 스포츠 사회화. 그래서 이렇게 분리돼서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사회화의 개념은 사회화의 정의와 사회화의 특징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기출 포인트 보시면 사회화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행동 양식과 가치관을 학습하는 과정, 이런 문장이 거의 그대로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정의를 좀 잘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포츠 사회의 개념을 보면 1. 스포츠 사회화의 정의, 그 다음에 스포츠 사회화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져요. 암기 포인트 먼저 볼게요. 스포츠 사회의 정의 암기 포인트 보시면 스포츠 그리고 사회화 이 두 개는 스포츠 참여 방식과 태도를 배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포츠 사회화의 주된 주관자 기관이 되겠죠. 자, 총 5개가 되겠습니다. 5개. 가족, 그 또래 집단, 뭐 친구들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학교, 교사와 코치, 그리고 지역사회, 클럽, 그 다음에 대중매체, 이런 것들이 스포츠 사회의 주된 주관자가 되겠다. 세부 내용들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암기 포인트, 스포츠 사회화의 주제는 가또 확짐에 뭐 다르게 좀 섞어서 외워도 되겠죠. 근데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어떤 확장되는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가족, 또래, 학교, 지역사회, 매체이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좀 외우시는 게 이해하기 편하시겠다. 자, 스포츠의 사회화와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의 사회화가 되겠습니다. 뭐 개념, 내용, 그리고 예시가 있거든요. 기출 포인트 보시면 스포츠를 참여를 시작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스포츠에 들어가는 사회화 하면 스포츠의 사회화가 정답이다. 네, 스포츠에 들어가는 사회화, 이러면 스포츠의 사회화 정답. 말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 좀 구분해서 잘 보셔야 해요. 자, 그럼 이번엔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입니다. 네, 개념, 내용, 예시 나와 있고요. 기출 포인트로 스포츠 활동을 통해 사회 규범과 가치를 학습한다라고 하면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구나 이건. 네,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스포츠의 사회화,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개념을 비교하고 정리를 해보자면 스포츠의 사회화에 대한 내용과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에 대한 내용, 방향, 질문, 키워드들을 좀 인지를 하시고 차이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암기 포인트. 자, 스포츠의 사회화, 그 다음에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시험에서 이 둘을 섞어놓고 장난을 많이 치니까 방향만 확실히 기억해서 무조건 맞는다.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알면 그와 다른 얘기를 하면 아, 이게 스포츠의 사회화구나, 이게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구나,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스포츠로부터 탈사회화와 스포츠로의 재사회화가 또 있습니다. 네, 연계되는 내용들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입문에 대한 과정이 되는 거고 아래는 이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 되겠죠. 다시 떨어져 나갔다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탈사회화에 대한 개념과 원인 특징을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사회화도 마찬가지로 개념, 유형, 의의를 좀 잘 세부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한다. 기출 포인트 보시면 스포츠로부터 이탈, 이건 탈사회화가 되고요. 새로운 역할로 다시 참여한다, 재사회화가 됩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좀 신분이 바뀌어서 온다는 거나 이런 것들을 재사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 꼭 이해하셔서 어떠한 차이점들이 있는지를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단원 핵심 요약입니다. 사회화,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가치 규범, 행동을 학습, 내면화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스포츠 사회화, 스포츠 참여 방식, 태도를 배우는 과정이다. 그리고 스포츠 사회화 주체, 가또 학짐에 아까 얘기했죠. 그거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포츠의 사회화는 스포츠에 들어가는 과정, 참여, 동기, 입문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요.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는 스포츠를 하면서 가치 규범, 태도를 배우는 과정. 탈사회화는 스포츠 활동에서의 이탈하는 과정, 그만두는 거죠. 그리고 재사회화, 다른 방식, 역할로 다시 참여하는 거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로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 기출 문제 풀어보시고요. 자, 8번째 스포츠와 일탈 되겠습니다. 1. 스포츠의 일탈의 이해. 일탈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기출 포인트 보시면 규범, 위반 행동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일단 일탈 개념 정답일 가능성이 올라간다. 예, 일탈의 상대성이 되겠죠. 자, 다음 스포츠 일탈의 개념인데요. 일탈과 스포츠 일탈입니다. 네, 스포츠 일탈의 개념, 스포츠 일탈의 정의와 특징으로 구분하셔서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일탈 관련 주요 이론들이 있습니다. 요거 좀 많이 좀 나오는데 아노미 이론, 그리고 머튼이 있습니다. 아노미 이론, 머튼. 세부적인 내용들 좀 많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요 이론들 좀 해보면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그리고 사회 통제 이론, 그리고 차별 접촉 이론, 그리고 차별 교체 이론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낙인 이론, 이런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각 이론마다 뭘 이야기하는지를 좀 숙지를 하시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 이론은 뭘 얘기하는구나, 이 이론은 뭘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좀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야 된다. 암기 포인트, 무비동의, 무형성, 비저장성, 동식성, 이질성이 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스포츠 일탈의 기능, 형태, 유형. 자, 스포츠 일탈의 기능입니다. 역기능과 순기능, 순기능과 역기능, 이렇게 항상 기능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외우시면 돼요. 스포츠 일탈의 기능으로 역기능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순기능도 마찬가지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서 좋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일탈의 형태는 뭐가 있냐? 예,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선수가 일탈하는 거,
지도자, 코치의 일탈, 심판, 행정가의 일탈, 관중, 팬의 일탈, 그리고 스포츠 조직, 미디어의 일탈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그 주체들에 대해서 일탈이 있다라는 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건지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체별로 뭐 선지, 심관조, 선수, 지도자, 심판, 관중 조직으로 외우면 이렇게 외워진다. 이렇게 하나 전 글자 텍스트를 다 외우기보다는 줄여서 외우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3번 스포츠 폭력입니다. 1. 스포츠 폭력의 개념, 정의와 유형으로 먼저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포츠 폭력의 발생 원인이 있습니다. 발생 원인 총 4가지가 있는데, 과도한 경쟁, 승리지상주의, 아까 역기능 나왔었죠. 그리고 스포츠 문화와의 공격성 허용, 군중심리, 그리고 구조적으로 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스포츠 폭력 발생 원인이 된다. 기출 포인트 보시면 승리지상주의, 군중심리, 공격성 허용 문화는 스포츠 폭력의 대표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 약물 사용과 도핑. 자, 총 3가지예요. 도핑의 개념, 도핑이 뭔지, 도핑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도핑을 왜 하게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순리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패턴이기 때문에요. 그 패턴을 잘 익히시면 좋을 것 같고, 기출 포인트로 도핑은 항상 스포츠 일탈의 대표 사례로 등장한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도핑에 대한 내용 다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 경기 조작, 도박 등 기타 일탈. 자, 승부 조작, 좀 한창 핫했죠. 그러면 불법 스포츠 도박, 그리고 성폭력, 성희롱이 있고요. 단원 핵심 요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탈은 규범 위반 행동, 스포츠에서는 규칙, 윤리, 법 위반. 스포츠 일탈 이론은 아노미, 사회통제, 차별, 접촉, 낙인, 아통, 찬악, 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주체별 일탈은 선지, 심관조, 선수, 뭐 지도자, 심판,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고, 자, 폭력의 원인은 승리지상주의와 공격성 허용 문화, 군중심리, 구조적 요인이 있다. 도핑으로는 경기력 향상 목적의 금지 약물을 사용하고 건강 공정성을 파괴한다. 그리고 승부 조작, 도박, 성폭행 등은 현대 스포츠 일탈의 핵심 사례다. 라고 이렇게 압축본으로 먼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 기출 문제 풀어보시고요. 자, 다음 미래사회의 스포츠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1. 미래사회 스포츠 변화와 요인. 자, 기술, 테크놀로지의 발달. 3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첫 번째로 과학기술과 스포츠 장비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스포츠 공학의 발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안전장비, 의학에 대한 발달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출 포인트 보시면 미래 스포츠 변화 요인에서 기술, 장비, 과학, 의학 발달은 거의 기본 선지로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발달이 기술의 발달도 있지만 통신과 전자매체의 발달도 있습니다. 총 3개로 나눠지고요. 미디어의 환경의 변화, 그리고 e스포츠와 가상 스포츠, 그리고 관중 팬과의 상호작용 확대, 이런 것들이 발달 요인으로 있다 라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암기 포인트. 통신, 전자매체의 발전은 언제 어디서나 서로 연결되는 스포츠다. 이렇게 키워드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 생활의 질 향상과 여가 시간이 증가됐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 3개로 나눠지는데요. 자, 첫 번째 경제 성장, 그리고 근로 시간이 변화됐죠. 뭐 많이 쉬는 날이 생겼죠. 네. 이 건강 행복에 대한 관심이 증대, 뭐 웰빙, 워라밸, 이런 것들. 그리고 평생 체육의 확산. 어렸을 때부터 이제 나이가 먹어서도 항상 체육을 가까이 하는 그런 문화가 되겠죠. 자, 인구 사회 구조의 변화. 이것도 3개로 나눠집니다. 네. 고령화 사회, 그리고 도시화와 1인 가구 증가, 그리고 다문화 사회,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자, 5번째, 가치관과 사회 인식의 변화, 성 역할이 변화됐고요. 인권, 공정성이 중시하게 됐고요. 또 환경, 생태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암기 포인트 보시면요. 미래 스포츠 변화 요인은 기술, 통신, 여가, 인구구조, 가치관 변화에 따라다. 그래서 기통여인가로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앞글자 따서요. 총 5가지죠. 자, 이 스포츠 세계화입니다. 스포츠 세계화. 자, 이 스포츠 세계화의 의미, 정의와 구체적 모습, 그리고 관련 개념들이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해당 내용들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세계화의 긍정적인 측면, 네,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총 4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어느 것들이 좋으냐, 세계화가 돼서 자, 문화 교류와 상호 이해가 증진되고요. 국제 스포츠 수준이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산업이 발전하게 되고요. 국제적 연대와 사회적 캠페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정적인 측면은 뭐가 있을까요? 자, 5가지가 있는데요. 상업화 자본 집중이 심화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의 획일화, 예, 하나로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약소국, 그리고 소수 종목의 불리함이 생기고요. 선수의 과도한 이동과 소속감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도핑, 승부 조작의 국제화, 네, 돈이 많이 걸린 데에는 도핑, 승부 조작 유혹이 좀 더 커지게 되겠죠. 잘해야 되니까. 자, 암기 포인트.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은 상업화, 획일화, 약소국 분리, 정체적 약화, 또 도핑 조작 이렇게 있기 때문에요. 상획 약 정도, 상획 약 정도면 괜찮다.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으로는 상획 약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4. 미래 사회의 스포츠 과제가 되겠습니다. 총 3개로 나눠지고요. 첫 번째, 스포츠의 공공성이 회복되고요. 회복이 과제가 되겠고요. 전통 스포츠 보존과 현대적으로는 활용, 그리고 공정성, 인권, 환경을 고려한 스포츠 정책이 스포츠 과제로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단원 핵심 요약 되겠습니다. 미래 스포츠의 변화 요인. 요건 잠깐만, 요건 빼고. 기술 발달, 통신, 전자매체, 생활의 질, 여가 증가, 인구 사회 구조 변화, 가치관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세계화는 스포츠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공유되고 선수, 리그, 스폰서, 미디어가 글로벌하게 연결되는 현상을 스포츠 세계화라고 이야기하죠. 좀 줄여주고, 네. 자,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눠지는데,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문화교류, 국제이해, 경기력 산업발전, 그리고 국제가 연대한다. 부정적으로는요, 상업화가 심화되고 문화가 획일화되고 약소국, 소수 종목이 불리하고, 그리고 지역 정체성이 약화되고 도핑 조작 문제가 나온다. 자, 글로컬라이제이션, 세계적 스포츠와 지역 문화가 결합되는 건데요. 지역색이 있는 세계 스포츠가 된다라는 걸로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상기출 문제 풀어주시면 여기까지가 저희 오늘 스포츠 사회학 정리본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영상을 이렇게 쭉 촬영하면서 보면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많이 읽어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자료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영상 하단에 링크를 달아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유있게 보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서 볼 수 있도록 제가 자료는 업로드해 놓을 예정이고요. 총 저희가 스포츠 지도사, 생활 스포츠 지도사 과목이 7개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좀 가능하다면 선택하시는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 과목을 좀 달아서 정리본을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좀 되셔서 필기 과목 반드시 좀 합격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를 보고서 100% 합격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가지고 다니면서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어떤 서머리
정리된 자료다 이렇게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어디 이동하시면서 이렇게 틀어놓고 가시면 마찬가지로 좀 도움이 되니까요. 이 영상 많이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